안녕하세요. 로비입니다. 연일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국경제 헤드라인에는 활짝 웃는 동학개미 1분기 내 코스피 5천 간다. 연합뉴스 코스피 5천 시대 성큼 불기둥 삼성전자의 연일 최고 매일경제 삼성자산 코스피 5천 향한 키워드 대반전 공개. 그런데 이런 상승에 과거에 부정적으로 자신들의 말을 했던 이들이 화제인데요. 그럼 관련 영상들과 헬마우스의 비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에서 굉장히 자주 부르고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주식에 국한 지어서 우리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만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영상 한 편만 보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함께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지금 2,500에서 겨우 2,600대로 겨우 턱걸이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3,000대 찍을 겁니다. 왜 그러냐? 아주 단순해요. 일단 시장이 공정해질 것입니다. 주가 조작하면 혼낼 거예요.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예전에 주식을 처음 경험하실 때 조금 뭐 친구분의 권유나 이런 거로 작전주로 경험을 하셨다고 본인이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께서 표가 된다고 생각해서 부산 가가지고는 또 HMM이니 또 SK온이니 이런 것들 또 민간 기업인데 잠시 민영화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옮겨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주식시장에 있는 이재명 리스크다. 코스피 5천 이거는 옛날에 이제 MB가 얘기했던 거고 뭐 당연히 쉽게 되진 않았고 1,000에서 2,000으로 18년 걸렸거든요. 8년 걸렸어요. 18년. 2,000에서 3,000 올라가는데 14년이 14년. 걸렸어요. 이게 이제 가능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그 대책으로 나온 게 고작 뭐 자본 시장을 갖다 좀 더 정상화하겠다, 거기 단속을 강화하겠다. 아 그걸로 물론 몇 퍼센트는 올릴 수 있지만은 그걸로 어떻게 5천까지 갑니까? 개혁 정국이라는 구조적 눌림목이 풀린 것을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폭주하면 안 됩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보여주듯 국민 경제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코스피가 어디까지 빠져야 정신을 차리실 겁니까? 자, 그러면 아니 우리 진중권한테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중권 본인 생각에 불가능을 가능케 했잖아. 네. 그러면 지금 진중권은 뭐야? 그렇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했어. 그렇지. 하면서 이재명 지지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지지는커녕 또 나와서 딴 얘기해요. 딴 얘기하고 있잖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 소음으로 입증을 해버렸단 말이야. 근데 왜 지금도 방송에 다 나와? 그러니까 제가 어디 이제 방송 나가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늘 강조하지만 공론장에 나와서 발언을 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적 성실성, 그 다음에 지적 정직성입니다. 지적 성실성은 나와서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뭐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이야기할 건지를 제대로 좀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스스로 검증해보고 그러고 나와서 발언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 정직성은 뭐냐? 내가 틀렸으면 그렇지. 인정하고 고치고 그렇지. 반성할 것.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네. 공론장에서 나와가지고 발언할 기회를 뺏어야 돼. 요즘 이하영 부지사 연호수 파티 문제와 출정 기록과 수사 기록이 다르다는 내용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럼 언론들은 어떤 헤드라인들을 쓰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MBC는 검찰청 없던 변호인이 입회, 연호수 파티 의혹, 수원지검의 수상한 수사 기록이라는 타이틀을 달았고요. 연합뉴스는 검찰, 쌍방울 진술 해유 의혹, 김성태 전 회장 피의자 조사라는 헤드라인을 썼습니다. 오마이뉴스는 184번 수원지검 특혜 출정 쌍방울 김성태 왜 대북 송금 진술 바꿨나 라는 헤드라인을 썼습니다. 그럼 매블쇼에 나온 관련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잡아넣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 협박했다는 일명 연어 술파티 의혹. 네. 이 사건을 이제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고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곳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당시에
출정 기록의 내용하고 수사 기록의 내용이 다른 거야. 같은 날에. 같은 날에. 그러니까 이게 다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출정 기록은 그럼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의 시간 들어나가고 시간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조사받았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두 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렇죠. 근데 그게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게 왜 다른가? 이건 이제 의심입니다. 뒤늦게 이걸 문제 삼으니까 이 검사들이 문건을 사후적으로 그랬을 수 만들어낸 있지. 거 아닐까? 그건 의심. 이렇게 이제 의심이 되는 의심이 겁니다. 드는 네. 거예요. 자,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특정한 날짜가 2023년 5월 17일입니다. 5월 17일에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화영 부지사가 함께 이제 나왔거든요. 수원지검으로. 예, 수원지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성태하고 방용철 두 사람은 두 사람의 사인이 있는 수사과정 확인서가 존재해. 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는 없어. 없어요. 이 문건이. 없어. 본인이 서명한 확인서가. 없어. 이게 만약에 그래서 사후적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의심하는 거야. 왜냐하면 방용철, 김성태는 협조가 되는 사람들이잖아.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김성태 전 쌈방울 회장 같은 경우에 수원지검 출정 시간에는 오후 2시 8시 반으로 돼 있는데요. 수사과정 확인서에는 오후 2시에서 6시로 돼 있어요. 차이가 나죠. 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도 수원지검 출정 시간은 오후 2시에서 8시 반으로 돼 있는데 역시 수사과정 확인서에는 2시에서 6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화영은 없다니까. 없어요. 네. 기록 이화영은 자체가.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인이 들어가야 그렇죠. 돼. 네. 김성태랑 방용철의 사인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당시 변호인은 누구냐면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네. 당시에는. 네. 그런데 2023년 5월 17일 오후 4시에 설주환 변호사가 수원지검에 들어가거든. 오후 4시다. 네, 기억해라. 4시. 오후 4시.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의 수사 기록을 보잖아요. 시간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면담 조사는 오후 2시부터 설주환 변호사의 참여하에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아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게 말이 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미국 이민 단속국인 ICE가 무리하게 이민 단속 과정에서 30대 미국 여성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언론들은 어떤 헤드라인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는 ICE 총격의 주말 미 저녁 시위, 간밤 29명 체포, 경관 1명 부상이라는 헤드라인을 썼고요. MBC에서는 ICE 총격, 새 영상 공개, 끓어오르는 미니애플리스라는 타이틀을 썼습니다. 그럼 뉴스온에서는 ICE 총격에 쓰러진 백인 여성, 조지 플로이드 상응 남은 미니폴리스 분노라는 타이틀을 썼습니다. 이와 같은 뉴스들을 매불쇼에서 다루었는데요. 한번 어떠한 뉴스인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는 자국민에게 또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진짜 끔찍합니다. 무섭고요. 트럼프는 이제 하루에 이민자를 3,000명 단속하라고 할당을 해줬어요. 할당을 안 해줬어요. 할당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민 단속국인 아이스가 이 무리한 짓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근데 이 과정에서 30대 미국의 평범한 여성이 아이스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조금 뭐 충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뭐 다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그 평범한 그 미국 국적의 여성이에요. 미국 국적에. 예, 그 이민자도 아니야. 그런데 총으로 저렇게 쏴버렸단 말이야. 이 누가 봐도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희생자를 또 공격을 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운전자가 단속 요원을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차로 치었다. 자기 방어를 위해 운전자를 쏜 것이라고 SNS에 남겼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최진봉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표적 이 수사라고 그래서 차량을 멈추게 하고 진입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미네아폴리스에는요 소말리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소말리아 사람들이 난민으로 들어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도 제가 99년도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소말리아 사람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유니버스 미네소타의 바로 옆에 보면 주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운영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시형 아파트 같은 거 되게 저렴하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근데 보통 그 미국에는 고층이 아파트가 없는데 그 아파트는 유독 한 20층 정도 고층이 아파트였어요. 근데 거기에 주로 소말리아 난민들이 왜냐면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소말리아 난민 사태가 있었어요. 네. 그분들이 배를 타고 다 와서 미네소타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것도 미네아폴리스에. 그래서 미네소타는 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폴이라는 두 도시가 워낙 붙어 있어 트윈시티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미네소타 트윈스도 이제 그런 이름에서 나온 건데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그 소말리아인들이 이제 난민으로 들어와서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소말리아 사람들은 아마 집중적으로 타겟을 삼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미네소타에 사는 사람들이나 미네아폴리스 사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막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그걸 막기 위해서 어쨌든 자동차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는 이분을 향해서 총격을 가한 거죠, 사실은. 여기가 혹시 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지세 곳이에요? 강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미네소타는 대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요. 지금도 미네아폴리스 시장도 민주당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거를 해보면 미네소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트럼프가 타겟을 잡은 것 같아요. 타겟 잡기가 좋았나 보네.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 네. 근데 주지사도 팀 월즈라고 이제 지난번에 그 민주당 부통령 부통령 후보로 후보였던 나왔죠. 분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진짜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 트럼프가 미네소타를 포함해서 다섯 개 주, 그러니까 자기한테 반발하거나 반대하는 주에 대해서요 복지 프로그램 지원금 부정수급 시기가 심각하다면서 이 지원을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도 지원도 복지 프로그램도 깎으면서 이민 단속까지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 미네아폴리스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입양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제가 있을 때만 제가 99년부터 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10,000명 이상의 입양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제가 한 분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하고 만나게 해드리는 역할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입양 단체와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입양 기관이 협력을 맺어서 자매결혼처럼 맺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 가는 입양아들을 미네소타로 많이 보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이번 사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분기점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ICE 요원들의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네. 무작위성에 대해서는 비판이 원래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이민자 출신도 아니고 백인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렇죠. 이번에 그 뭐 나오고 있는 보도 사진 같은 걸 보면 제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앞좌석에 그 조수석 앞에 그 다시방이라고 그러나요? 그 이제 그 공간이 있잖아요. 네. 보관 공간. 서랍. 네. 그 서랍에 이 여성이 애가 셋이에요. 꼬맹이들이. 그래서 그 애들을 태울 때를 위해서 인형을 이렇게 꽂아놨더라고요. 애들 갖고 놀라고. 그게 현장에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좀 충격이 오는 거고 네. 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됐던 게 IC 요원들을 뽑을 때 너무 이제 급하게 충원을 하다 보니까 폭력 성향이 있어서 뭐 경찰에서도 미국 경찰도 안 그래도 폭력적이라고 비판이 많은데 그 미국 경찰에서도 쫓겨났던 사람들이나 은퇴했던 사람들 아니면 이제 뭐 학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학력이나 이런 게 좀 미달했던 사람들도 지원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폭력성에 쉽게 노출이 되고 거기에 이제 할당제를 부여를 해놓으니까 그게 이제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그냥 뭐 주택가에 가가지고 막 잡아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겹쳐서 일어난 문제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